우리가 말한 건 A급 건물의 요건이잖아. 그 해당 건물이 나온 지 정말 길어도 네,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은 A급 건물만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매물들의 공통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더라고. 당근 써봤어? 써봤죠. 거기서 네, 물건을 사봤어, 팔아봤어, 둘 다 해봤어? 팔아봤습니다. 사본 적은 없어? 그러면 건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건물은 한 사람이 여러 건물을 갖고 있다가 파는 경우가, 건물은 적을 것 같은데. 건물을 한 10대 개 갖고 있어. 강남에만. 네. 일단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네. 근데 그걸 하나씩 팔았어. 10개를 팔았어. 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 근데 건물을 여러 번 사본 사람은 있을까? 많이 팔아본 사람보다는 많지 않을까요? 그치. 네. 한 30, 40개 이상을 사본 사람이 있을까? 그건 좀 적을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제가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샀다더라 뭐 어쨌다더라 이게 아니라 매도자를 늘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알게 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진짜 반박불가 팩트. 그렇죠. 네. 네. 그리고 A급이라는 거는 누가 그럼 판단하는 거냐? 제가 판단합니다. 많이 해봤으니까 좋은 걸 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남들보다 높겠죠. 공통점 첫 번째 뭐냐? 매각하는 분들의 나이가 많아. 60살 거의 못 봤어. 가장 많은 분은 최근에 샀던 건물 88세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뭘까? 이분들은 건물을 사면 오래 보유했다야. 85세에 사서 88세에 파는 거 아니잖아. 미니멈 25년 넘어.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기간이. 그걸 유추해 볼 수 있지. 그러면 거기서 하나 더 알 수 있는 게 있지. 강남 건물 기준이잖아 지금. 네, 그렇죠. 네. 강남 건물은 한 번 사면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한 번 사서 팔지 않고 쭉 간다는 거야. 건물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위치 여기저기 말하는 사람 많지만 강남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 차로 치면 뭐 롤스로이스나 람보르기니 같은 존재란 말이야. 거기서 한 번 더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지. 뭐냐? 강남에 건물을 사더라도 오래 갖고 가고 싶은 위치를 사라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 매각하는 분들의 나이가 많다는 걸로 이러한 사실까지도 알 수 있지.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오래 보유했고 괜찮은 위치의 건물을 갖고 있어. 왜 팔까? 그분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파는 일은 없어. 이미 안정된 상황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증여나 자식들 도와주기 위해서 파는 거였어. 애 사업이 어려워져서 도와주려고 개원해주려고 이런 걸로 정리를 하는 거지 본인 때문에 파는 사람은 없다. 좋아.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거는 아까 말한 건 좋은 건물의 요건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좋은 위치에 샀으니까 오래 갖고 가고 싶은 거고 어쩔 수 없이 파는 거잖아. 우리가 말한 건 A급 건물의 요건이잖아. 그럼 좋은 건물을 싸게 산다는 거잖아. 내지는 비교적 적정한 가격에 산다는 거죠. 싸게 산다는 건 취소. 왜냐면 싸게 산다는 건 있기 매우 힘든 일이니까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기 어려워. 그 해당 건물이 나온 지 정말 길어도 3개월 이내다.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여야 돼. 근데 이제 3개월 이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내놓은 부동산이 실력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별로 못 알렸어. 그래서 3개월이 됐어도 진짜 일부만 알게 됐어. 뭐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보통은 한 달 이내여야 돼. 어떤 부동산에서 물건을 전속으로 갖고 있거나 이 건물을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건물 주인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내가 본 거는 5년, 10년, 20년 넘는 돈독한 관계도 있어. 오래 관리했을 때는 이게 진짜 웃긴데 안 믿을 수 있어. 근데 사실이야. 건물을 여러 개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막 시세 조사를 막 하지 않습니다. 왜? 이분들이 지금까지 쭉 알아서 해왔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많이 믿어요. 그렇죠. 네. 150억이면 시세니까 팔리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자, 팔린다는 거는 이 사람에게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 돈이 오늘 들어오면 좋아, 6개월 뒤에 들어오면 좋아. 오늘 들어오면 그치, 좋죠. 오늘 들어오면 좋지. 금상하고 첨하지. 그러면 이 사람은 시세에 나오는 걸 선호할까? 아니면 시세보다 좀 낮은 걸 좋아할까? 이 사람은 시세보다 낮은 걸 좋아해요. 그렇지. 그럼 이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순삭이야. 그렇죠. 순삭이야. 적어도 강남 건물을 산다고 한다면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분은 어쨌건 최대한 빨리 팔려고 노력해. 여기저기 얘기 돌면 결국에는 이 건물 이 가격이 올라가는 프로세스를 밟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빨리 계약하기 위해서
돈이 있고 빨리 결정되고 뭐 어쩌고 이런 여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찌됐건 그런 사람에게 내놓고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해. 이게 길어도 한 달이야. 나온 시간이 별로 안 됐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내가 지금까지 샀던 거는 이 앞서 말한 세 가지 요건에 다 부합했었어 매번. 이 중에 한두 개가 맞다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왜 이 세 가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분들이 꼭 팔아야 되는 요건이라는 거니까. 그럼 교섭할 때는 내가 원하는 걸 취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거 뭔가를 줘야 되겠지. 뭐 예를 들어 계약금을 좀 더 준다던가 잔금 날짜를 땡겨준다던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겠지. 그러면 교섭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 근데 매물 나온 지 3개월이 됐다 안 됐다를 보통 사람은 사실 알 수 없어. 세 번째 요건은. 그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다 얘기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상담할 때 상담 오신 분들이 매물 갖고 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난 이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면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네네. 그거 3개월 전에도 누가 물어봤고 6개월 전에도 누가 물어봤고 근데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데요 하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알 수 있기는 사실 어려워. 보통 사람이.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알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나오자마자 맨 처음에 오니까 물건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요건이라고 해서 내가 무턱대고 다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입지에 비해서 가격이 괜찮았어. 그런 걸 보니까 이런 요건이 있더라는 얘기지. 실제로 구매하신 건물 중에 바로 사신 이틀 3일 듣고 그날 보고 확인하고 뭐 신축할 때는 설계까지 하루 이틀 안에 다 가설계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가격이 맞다 안 맞다 내가 봐도 알지만 설계까지 나와야 디테일하게 따져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따져보고 평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어떤 모양이다 그리고 여기에 주차 어느 정도 빠질 것 같다 이걸 했을 때 임대료가 어느 정도다 그랬을 때 여기는 어느 정도 가치가 될 것이다 그럼 여기 지어도 된다 만다라는 판단이 이틀 안에 나와. 그럼 그때 결정을 하는 거야. 이걸 아는 데까지도 사실 보통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려. 내지는 내가 일주일 뒤에 알았어. 그래도 내가 결정이 더 빠르단 말이야. 왜? 여기서는 일단은 가설계 해보는 데를 알아봐야 돼. 그렇죠. 그리고 안다고 해도 거기서 제일 먼저 해주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4, 5일, 5, 6일 걸려. 이틀 뒤에 만약에 알았다고 해도 이틀 뒤에 알 수가 없어. 적어도 2주, 3주 막 걸리기도 해. 알았다고 해.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를 좋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결정을 바로 내릴 수 있을까? 못하죠. 그 결정이 안 내려져. 내 결정을 내가 못 믿거든.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걸 알고 바로 결정이 되는 거지. 나는 의사가 아니잖아. 네네. 근데 병원 가면 진찰해보면 바로 알잖아. 그거 전공을 했고 거기에 수련을 했으니까. 근데 나랑 1대1 선상에서 판단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판단력의 차이라는 게 있잖아. 하나 더 얘기해 줄 게 있는데 뭐냐면 모든 물건은 교섭을 예를 들어서 내가 매수를 할 때 반드시 팔아야 되는 사람한테 사는 것과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 사람과 교섭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 앞서 말한 요건이라는 게 반드시 팔아야 되는 요건이야. 세금 내는 건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애들 도와주는 것도 애들이 돈 받아서 어디에 써야 되는 날짜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꼭 팔아야 돼.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이분들이랑은 교섭하기가 일단 힘들어. 그렇죠. 그치? 아무래도 네. 확실히 그런 건물들은 지금 판단하셨을 때 좋은 거래였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100%. 100% 확실히? 100%, 1000%, 1000%. 위에 말씀하신 세 가지 요건 이외에 몇 가지 더 혹시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좋은 건물이냐 안 좋은 건물이냐를 나누는 요건은 아니야. 좋은 건물이냐 안 좋은 건물이냐 나누는 요건은 무조건 입지야. 90% 이상이 입지야.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신축하거나 아니면 있는 건물을 살 때인데 리모델링 하는 건물을 살 때는 지금의 용적 건폐율보다 더 높게 나온 건물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리모델링용 건물이거든. 왜냐면 리모델링을 하면은 그 크기를 유지하면서 예쁘게 해놓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려면은 용적 건폐가 지금의 법보다 더 잘 나온, 더 높게 나온 그런 건물을 사는 게 맞지. 근데 그런 건물만 찾는다. 요거는 나는 글쎄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가 거의 주요한 이유고. 그치. 사신 건물 중에 용적 건폐가 더 크신 건물이 있었나요? 당연하지. 지금도 진행 중인 것들이 있고 리모델링. 그래서 그런 것들이 리모델링을 해. 네, 오늘은 이제 강남 건물 살 때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이러이러한 공통점이 있더라 간단히 얘기를 해드렸고요. 본인이 건물 산다면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